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황을 알려드립니다. 돈바스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러시아군이 탱크, 군용기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 의하면 우크라이나는 탱크 980여 대를 파괴했고 군용기도 340여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될수록 전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의 승패를 떠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러시아는 명목상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을 빌미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나토 문서에 보면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유럽과 대서양 안보의 주적으로 명기되었고, 그렇게 보면 우크라이나는 공격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면서 나토의 동진을 약화시키려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나토의 동진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중립을 지키던 핀란드, 스웨덴까지 러시아에 등을 돌린 역효과를 자아냈습니다. 미국 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의사를 밝혔을 정도로 힘이 약했던 나토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똘똘 뭉쳐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지원으로 나토는 공동 전선을 확립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의 의도와 다르게 나토가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고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6조 원 넘는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전폭적인 무기 지원은 방어가 아니라 이제는 승전을 위해 적극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기와 탄약이 점점 줄어들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제한 무기 지원으로 다급해진 러시아는 나토가 대리전을 벌이면 핵전쟁을 벌이겠다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돈바스 전투에서 맹공을 퍼부었지만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강력하게 저항하여 이겨냈습니다. 이따는 고전으로 자존심이 상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에 동원령을 선포하고 총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주유소, 무기고, 미사일 부대 등 총 389곳에 집중 포격을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당초 목표했던 거점지 함락에 실패했습니다. 현지 시간 4월 30일 현재 도네츠크의 리만, 루안스크의 세베로도네츠크, 포파스나 등에서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초반에 빠르게 진군하면서 키우를 공격하다 실패한 러시아가 그것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느리게 진군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동부지역 하르키우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북에서 동쪽으로 뻗어 있는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했고 로한카, 로조바, 슬로비드, 프렐렌을 탈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일 동안 하르키우시 동쪽에 위치한 교외 지역들을 탈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동쪽 외곽을 집중 공격한 것은 러시아군이 이즈움에서 집중 공격을 못하도록 전력을 분산시킬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동쪽으로 진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즈움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즈움이 우크라이나군에게 포위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이즈움에 있는 병력을 외곽으로 이동하여 하르키우 남쪽에서 반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을 방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즈움에 있는 러시아군의 전력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곧 이즈움 북부 하르키우에서 양측의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즈움에서 여전히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즈움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이즈움 남쪽 축선을 따라 느리게 진격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이 강력해서 진격이 막힌 상태입니다. 러시아군은 이즈움 남서방향, 남동방향, 슬로반스크 방향으로 진격을 시도했으나 우크라이나군 저항에 막혔습니다. 현재 이즈움 주변 지역에는 제1근위기갑군, 제20연합군, 제35연합군, 제68군단, 제76공수사단으로 구성된 러시아군이 대대적으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어디서 끌어모았는지 모르지만 러시아가 예비병을 이즈움 지역에 추가 배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양측의 창과 방패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군이 이즈움에서 남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야레비부카에서 약 600명의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 포위망을 잘 빠져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야레미부카는 이즈움에서 슬로반스크로 향하는 주요 축소원입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무너지면 러시아군은 중요한 보급로를 연결하게 되고 남부 지역으로 향하는 교두보가 확보되어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지움 주변에서는 양측이 격전을 벌이고 있고 밀고 밀리는 혼전 양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이지움 주변에서 미국과 서방 지원 방공포로 대규모 포격을 벌이며 공격하여 러시아군의 지휘 차량을 파괴했습니다. 이때 지휘 차량에서 작전 지휘하던 안드레이 시모노프 소장이 전사했습니다. 현지 시간 4월 30일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양측의 격전이 없고 소강 상태이고 포격 및 공습만 진행되고 있는 비교적 조용한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은 루비즌에 포파스나를 점령했고 우크라이나 강력한 방어선이 있는 리만, 슬로반스크를 향해 공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남부지역 전황입니다. 마리우폴 아조스탈 제철소에서는 진격하여 들어오는 러시아군에 맞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우크라이나군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며 서서히 진격하고 있습니다.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방어 진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서로 공방전이 없는 주춤한 상태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